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리더, 조지 워싱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인물인데요. 단순히 전쟁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만든 그의 아름다운 퇴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영웅은 보통 뭘 할까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강력한 힘으로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결국 스스로 황제가 됐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길이었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고향의 농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도 아니면 군사 독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운명의 시험대에 올랐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상황은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몇 달째 월급도 못 받은 군장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힘없는 의회를 뒤엎고 워싱턴을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이른바 뉴버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죠. 바로 그때 장교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던 그 회의장에 워싱턴이 예고도 없이 딱 나타납니다. 그는 쿠데타가 왜 안 되는지를 막 설득했지만 분위기는 영 싸늘했어요. 그런데 연설 마지막에 의회에서 온 편지를 읽으려고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느라 머리만 하얗게 샌 게 아니라 이제 눈까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군요. 바로 이 한마디, 이 인간적인 모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영웅의 쇠약해진 모습에 장교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결국 쿠데타 계획을 스스로 철회했죠. 워싱턴은 그렇게 왕이 되는 대신 군대는 국민과 의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켜낸 겁니다. 자, 이렇게 군대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죠. 하지만 워싱턴의 리더십은 이제 두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건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일하는 내내 계속된 권력 절제라는 어쩌면 더 길고 어려운 과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 절제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리더가 자기가 가진 힘을 법과 원칙 안에서만 사용하고 그 권력을 독점하거나 더 오래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워싱턴은 권력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의 임기 기간을 쭉 보면 이 권력 절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기틀을 잡았고요. 국가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려고 연방은행 설립도 지원했죠. 심지어 위스키 반란 때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를 보여주려던 게 아니라 개인의 힘보다 국가의 법이 우선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796년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 번째 임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아름다운 퇴장이야말로 워싱턴 리더십의 절정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전통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일한 횟수 딱 2번. 이 숫자 2는요. 이후 무려 15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불문율이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임기를 제한한 거니까 이건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7990년 그가 남긴 고별연설은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나라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법과 헌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권력은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워싱턴이 만든 이 2번만 한다는 전통이 글쎄 150년 넘게 그냥 약속처럼 지켜지다가 1947년에 가서야 헌법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자발적인 절제가 나라의 최고 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워싱턴이 보여준 이 절제하는 리더십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18세기적 결단은 사실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민주주의의 기둥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군대는 장군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 그 어떤 리더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셋째,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벌 싸움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먼저다. 이 원칙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명의 대단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가 없어도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리더십. 이건 현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모든 조직,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권력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움켜쥐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그 권력을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일까요? 조지 워싱턴의 아름다운 퇴장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